오늘 많은 조간에선 이번 주를 슈퍼위크로 표현합니다. 재판 일정 한번 보시죠. 위증교사 1심 선고 오늘,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대북송금 2심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김여사 특검법 세 번째 재표결을 목요일에 할 예정입니다. 슈퍼위크군요, 슈퍼위크.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북송금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돼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시 경기도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쌍방울의 수백 달러를 북한에 줬다라는 사실관계가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 대표의 재판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많은 법조계에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번 주가 슈퍼위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오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법원 건물 앞 펜스 설치, 보안검색 강화, 포토라인 접근 인원 철저히 통제, 일반 차량 출입 전면 금지. 이게 아무래도 박성민 최고님, 당에서도 조금 긴장감이 좀 느껴지는 게 이게 이미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도 1심에서 징역의 집유가 선고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오늘 위증교사 선고라서 당에서도 조금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모로, 그러니까 이게 항소를 하고 다툰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유무죄 자체를 뒤집지 못하면 항소에서도 쉽지 않지 않느냐,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법적인 것과 별개로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미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 고민이 그렇죠.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좀 팽팽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과했고 결국에 지금 검찰의 어떤 이중잣대, 특히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없이 무르게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과 상반되게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까지도 포함해서 탈탈 이렇게 검찰이 털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국민들도 있을 텐데, 이 어떤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에 나오는 어떤 1심 판결들의 결과가 계속해서 유죄, 근데 유죄를 넘어서서 어떤 형량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피해갈 수 있겠느냐, 이 고민이 내부적으로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군요. 다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설령 1심에서 아쉬운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어떤 당내의 균열이 크게 생기거나 이 빈틈을 파고들어서 누군가가 대체제로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이 지점에 대한 공감대는 당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성민 최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오신환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이런 거란 거죠.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너무 탈탈 턴다, 소위. 왜 이렇게 탈탈 터냐? 그리고 왜 나만 털어, 쟤는 안 털어? 네. 라는 형평성 두 가지 문제였는데, 연이어 법원에서 중형이 무겁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중도층에 계신 분들께서 좀 탈탈 털었는데 나빠서 잘 털었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 아니, 혐의가 있고 나쁜 짓을 해서 유죄가 선고됐으면 잘 턴 거 아니야? 라는 것. 네네.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조금은 뭐랄까 공감대가 떨어진다는 거죠. 아니, 저기보다 여기 먼저 털어야겠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나쁜 짓은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재판을 5개를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오늘 2시에 있을 선고는 이미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무슨 법원 앞에 분위기에 따라서 또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무슨 고개 숙이는 각도에 따라서 변동이 있거나 그럴 리는 만무하잖아요. 이미 사법부는 판단이 내려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의 슈퍼위크는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일 뿐이고, 만약에 15일에 공직선거법 1심 그 징역형에 이어서 이번에도 중형이 내려지게 되면 저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이제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인식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충격파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균열이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갖는 의미는 민주당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위증 교사는 앞서 얘기한 대로 이것이 만약에 유죄 판단이 되게 되면
굉장히 엄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에는 2심, 3심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9일에 있을 이화영 전 부지사의 2심 재판도 굉장히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또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사법 리스크가 계속 가중되면 가중됐지 이것이 무슨 더 완화될 리는 만무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위증교사의 1심 선고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의 큰 중대 갈림길이고 그 고비는 계속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이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오늘 이 대표의 어떤 법정 구속 여부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부라고 했어요.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이미 체포동의안 통과됐다. 법정 구속 가능하다. 민주당 당시 법원영장 기각됐다. 체포동의안 효력 잃었다. 만약에 오늘 판사가 법정 구속을 판결 내린다면 이게 왜냐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바로 별도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정 구속이 되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와 관련된 여야 간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요거 만약의 경우에요. 법정 구속까지 가능하다. 뭐 여당에서 이런 얘기 나와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안 된다. 만약에 법정 구속하더라도 별도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그렇죠. 너무 상식적인 얘기. 법 이전의 판단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미 그 청구된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이 됐고요. 국회 구성도 바뀌었습니다. 내용도 당시에 여러 가지 혐의를 묶어서 영장이 청구됐던 사안입니다. 네. 지금 사안 자체도 틀리고 구성원 자체도 바뀌었고 법원에 최종적으로 기각된 이 구속영장이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지금 살려서 구속이 가능하다. 이건 너무 나간 범죄 해석이고요. 너무 나갔다. 예, 그거 뭐 아시면서도 예. 구속도 당장 될 수 있다는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냥 하신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군요.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저는 그거는 재판부 맘이라고 생각을 그래요?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선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니까 아, 이런 선례가 없다. 선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김동연 부장판사가 뭐 징역 2년 선고합니다. 법정 구속합니다. 그럼 일단 법정 구속 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다투려고 계속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은 구속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석방 요구하면 석방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럼 뭐 다시 본회의 열어가지고 석방 요구하면 그럼 또 절차에 따라 가지고 석방이 되든지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이렇게 뭐 확실하면은 법정 구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론적인 거는 차치하고 현실적으로 김동연 부장판사가 뭐 실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구속까지 하기에는 좀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실시간으로 저희가 생방송으로 현장 중계진을 연결해서 화면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대표 지지를 하는 집회가 저렇게 예정이 돼 있군요.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하며 사법부가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근조, 백드롭을 해놨는데 저 판결 나오기 전에 저 사법부 죽었다 이런 근조 해놓는 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하고요. 유죄를 예상한 건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정치적으로 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집회가 지금 예고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대편에는 또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촉구하는 집회도 나란히 마련이 돼서 저희가 조금 전에 현장 중계를 통해서 연결해드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노래 부르는 영상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이 건과는 무관한 영상 같습니다.